안녕하세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영만의 문중모색 질문을 통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낯선 관문을 열어가는 암중모색이 아니라 문중모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갈매기는 근시입니다. 그래서 근시는 멀리 못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던 신념도 순식간에 통념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은 언제 생기느냐? 남들이 만든 관념적인 언어에 나의 체험과 땀과 노력이 추가됐을 때 그 개념은 신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개념의 신념이 추가될 때 그게 바로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념을 스스로 끊임없이 창조 또는 재개념화시켜서 낯선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 만든 관념에 갇혀가지고 통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타깃이 바로 뭐냐면 저는 언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개념을 통해서 나의 신념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그 놀라운 철학자들, 정말 철학자들의 재능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인이 읽기 어려운 낯선 개념을 동원해서 아주 난해하게 책을 쓰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들레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레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개념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주요 임무다. 그래서 아장스망, 다중체, 리좀 이런 수많은 개념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의 개념으로 자기의 문제의식을 새롭게 표현하고 문장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들레즈는 끊임없이 기존 개념을 재개념화시키거나 이제까지 없었던 개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이전과 다르게 독특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낯선 개념을 만들어야 내 생각이 낯설게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1년 전에 썼던 개념을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지, 아니면 1년 전보다는 새로운 개념들을 쓰고 있는 빈도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용하는 개념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1년 전에 쓰는 개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1년 전 지금하고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안실에 갇혀서 1년 동안 산 결과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개념의 변화가 결국은 내 사고방식의 변화이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이전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저는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문 용어로 HRD라고요.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개념. 교육과학기술부, 여기가 교육인적자원개발부, 즉 인적자원개발부였거든요. 인적, 휴먼, 자원, 리소스, 개발, 디벨롭먼트.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HRD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리소스로 개념화시켰습니다. 자, 사람은 자원입니까?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은 무슨 차이가 있는, 이런 비교를 하는 발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념을 쓰는지에 따라서 개념에 우리의 사유가 담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인적 자원, 사람을 자원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유용성, 가능성을 개발해서 남용하고 착취해서 다 쓰고 나면 발로 차버리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이런 발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 자체를 철저하게 재개념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관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HRD를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몰지각한 인간을 자원으로 취급해서 개발하고 활용하고 써먹겠다는 이런 발상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대로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을 끊임없이 재개념화시키거나 철학자들처럼 나의 문제의식을 이전과 다른 개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거나,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개념들,
이미 통념에 갇혀 있는 이런 개념들을 나의 신념을 섞어가지고 재개념화 시키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 새 얼간이에 보면 난초라는 주인공이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기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봐라. What is machine? 그랬더니 이제 난초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겪고 체험했던 느낌과 어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기계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바지에 자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것도 기계다. 아무튼 이렇게 기계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내리니까 교수님이 그런 정의를 내리려면 너는 예술단에 상대 가라. 여기는 엔지니어링, 공학이다. 공학.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라. 그래서 옆에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학생이 아주 책에 있는 정의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 외워서 이야기하니까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 우와! 훌륭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초의 정의가 사람의 감동을 줍니까? 사람에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학생이 책에 있는 정의를 교과서적으로 외워서 토해낸 정의가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공부가 있지만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미 정의를 내려버린 그 개념에 대해서 나의 체험적 느낌, 깨달음을 가지고 재정의를 내리는 거. 이게 저는 개념의 재개념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이 남들이 정의한 개념대로 세상이 보이지 않고 나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정의를 내린 것, 그때 비로소 세상은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경이기도 하고 렌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는 안경이 빨간색이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으면 개념에 대한 렌즈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인 이유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 끼고 있는 개념적 렌즈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창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개념을 바꾸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체코의 한 서점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Word create world. 자, 그러니까 단어가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계를 다르게 창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word, 단어를 바꾸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느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Word create product and service.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Word create product and service니까 product and service 앞에 있는 word를 바꾸는 것이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생각이 났고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그것이 현실로 구현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촉박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개념,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참고로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난 뒤에 남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부인이 차려주는 식단 30일짜리가 있습니다. 첫날은 남편한테 콩을 줍니다. 둘째 날은 나물을 주고, 셋째 날은 콩나물을 주고, 넷째 날은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콩나물 무쳐 도리탕. 그래서 30일째는 콩나물 죽여 살려 밟아 찢어가지고 꿰매 눌러 당겨 돌려 뽑아가지고 갈아서 말아가지고 국을 끓여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모님이 30일짜리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30일 동안에 쓸 수 있는 무수한 음식과 관련된 어휘력, 개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Word create world 자리에다가 Word create food. 자, 내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의 가지수는 그 음식의 가지수를 설명할 정도로 풍부한 이 개념, 어휘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휘가 없으면 어이가 없어지는 이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개념의 파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 그 다르게 보는 바로 원료, 바로 개념이고, 남들이 만든 개념을 가지고 남들이 정의한 대로 개념을 쓰게 되면 남들이 정의한 대로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 세상을 다르게 보고 싶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남들이 정의한 개념을 나의 체념, 나의 신념을 섞어가지고 나의 체험적 깨달음을 섞어서 그 개념을 재개념화 시키거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없었던 개념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그러면 재정의, 재개념화된 대로 새롭게 창조된 개념대로 이 세상은 저는 달라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념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개념은 권력이고 하나의 또 폭력일 수 있습니다. 왜냐? 개념을 창조한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창조한 사람의 암묵적 권력이 그 개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서 추종을 하다 보면 그 개념을 창조한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어떤 숨은 의도에 나도 모르게 종속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은 권력이자 개념은 또 폭력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권력에 난 암묵적으로 복종해서 살아가다가 보면 그 개념이 휘두르는 영향력에 따라서 나도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념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나는 지금 어떤 개념에 종속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개념은 너무나 오래된 통념의 산물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문제를 던져보고, 그리고 낯선 개념을 끊임없이 잉태할 수 있는 숙고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